아,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 둘째 주 강의를 제가 하게 돼도 되는지 저보다 워낙 훌륭한 강사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또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있게 돼서 많은 스폰서님 분들과 사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춘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산화의 172cm의 작은 거인 박태환입니다. 요새 그런 인사들 많이 하시나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이제는 정말 안녕한지 묻는 시대가 되었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정말 괜찮으신지를 물어보는 게 이제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해도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참 죄송할 따름도 있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제목은 2021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전에는 많이 안 하시던 이런 인스타 감성, 젊은 감성, 그래 카카오 아이디도 한번 넣어봤는데요. 젊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좀 오늘 제 강의 목적은 필드에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실 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그리고 유산화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좀 그런 PPT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강의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28살의 나이고 하루에 3시간 수면을 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잦은 음주와 고강도의 노동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죠. 이 남자의 4년 후는 이런 많은 질병들을 얻게 됩니다. 최근에 제 주위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한 가지 질병으로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이렇게 많은 질병들, 참 어려운 이름들이 많죠. 이렇게 그분에게는 절망과 좀 공허함이 만난 날들이 지속되었죠. 그 사람에게 삶의 무게에 허우적대는 것조차 그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에게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떠있고 가라앉고를 반복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런 멋진 노도의 파도를 거치고 정말 멋있는 스폰서 되시는 분께서 유산화라는 6성급 크루즈를 끌고 오시죠. 저의 마이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이 크루즈를 몰고 오신 분은 여러분 혹시 주변에 유산화를 전해 주셨던 분들이 어떠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스폰서님과 저는 정말 상극인 관계였어요. 이 인생에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 유산화라는 크루즈는 그때 스폰서님과 저는 신뢰관계가 단 1도 없었어요. 정말로 1도 없었고 연락을 다시 한 것도 10년 정도가 지나고서였으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 다가왔던 유산화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했던 간절함이 필요했기도 해요. 그런 6성급 크루즈를 오고 나니까 저한테는 이런 깐부가 생겼습니다. 자세가 똑같죠? 똑같나요? 저와 많은 공통적인 생각. 저에게 유산화의 가치를 물을 때 이런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그 슬로건이 저는 이혼가정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의미가 저에게는 좀 많이 민감한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도 가족들이 모여 있지만 어색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친가 쪽에서, 외가 쪽에서 한 10년 넘게 있었고, 제 동생은 친가 쪽에서 10년 정도 넘게 있다 보니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심지어 저는 늦둥이 동생도 있거든요. 고등학교를 올해 이제 입학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하고도 안 친해요. 근데 보면, 근데도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누군가는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저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그리 불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유산화를 만났다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제가 만났던 유산화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드에서 고객분들 중에 인증 마크를 좀 잘하시는 고객분들 만나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제가 유산화를 선택할 때 그 인증 마크 가장 딱 하나만 봤었던 것 같아요. FDA.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FDA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FDA라는 인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회사 되게 대단한 회사구나.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분들은 인증 마크 잘 몰라요. 이 인터내셔널 GMP가 뭔지도 모르세요. 물론 그 고객분들이 잘 모르실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실정상 약을 워낙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고 외래 이런 병원들이 더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양학이 발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도대체 비타민을 뭘 먹어야 되지? 도대체 나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할 수 있지? 내가 돈 들여 먹은 비타민인데 왜 나는 건강하지 않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암 환자가 점점 많이 늘어날까요? 그죠? 간편하고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산화의 철학이 맞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생각이 지금의 유산화 회원분들에게 굉장히 큰 모토가 되고 있고, 저 또한 그 모토를 삼아서 오늘의 강의를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뿌듯하고 웅장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수상 내역이 있지만 고객분들은 몰라요. 그죠? 하지만 유산화는 매해 다른 특허와 매해 다른 수상 내역, 그리고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이루어진 연구진들을 통해서 유산화만의 독보적인 인셀리전 기술 또한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독보적이다, 가장 최초이자 독보적이자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항상 많이 하죠. 참 괴짜예요, 어떻게 보면요, 다른 회사가 봤을 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화는 항상 발전을 거듭하고 있죠. 점점 많은 전 세계로 나아가야 하지만 유산화는 인하우스 제조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물류를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에 따라 유산화는 지점을 늘려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난민들을 통한 도움의 손길도 유산화는 전하고 있고요. 또한 운동선수들을 통해서 운동선수들이 스스로 먹고 스스로 그 인증을 받고 또한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유산화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델타 바이러스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터져야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곪은 상처를 계속 안고 가면 언젠가는 썩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약으로만 이것들을 막아왔기 때문에 언젠간 터져야 됐던 바이러스가 오늘에서야 터졌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바이러스가 터질지는 모를 것 같아요. 언제 오미크론이 아닌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점막 건강이란, 면역력 질환이란 이런 건강들,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백신으로 코로나의 전파력을 막는 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내 면역 질환은 점막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점막이 튼튼해야만 전파력도 당연히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백신으로만 막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식사라는 개념, 영양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유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음식으로도 우리는 알면서도 먹죠. 알면서도 쓰듯이요. 알면서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조금 더 유산화와 시너지 될 수 있는 식사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고요. 자, 기초 영양, 가장 기초는 헬스팩이죠. 헬스팩은 너무나 많은 수상 내역들이 있고, 또한 정말 간편한 라이프 스타일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헬스팩을 샘플링으로 하기도 너무 좋고요. 헬스팩을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정말 빠르게 피드백이 나오는 제품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쉽게 영양을 놓칩니다. 왜? 우리의 식습관은 좋지 않고, 왜 우리는 너무 바쁘고,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노동을 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식물 영양소는 우리의 몸을 지키는 가장 척본적인 기초적인 영양이기도 하고, 우리의 몸 자체를 조금 더 재구성하고 새롭게 이루어가는 어떤 특정한 치트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유산화 안에는 각종 인증들이 있지만 올리브 인증이 또 항산화 인증에서 정말로 특화되어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한 포에 정말로 많은 비타민과 식물 영양소와 미네랄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밸런스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면역 건강에 정말 중요한 제품들이 있죠. C300과 그리고 코퀴논 30가 그리고 프로글루코민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임신 이제 3개월 차를 접어들었는데 특히나 이 세 제품을 참 잘 먹고 있어요. 김석영 사장님께서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김정태 스폰서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더 뭔가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아연이나 그리고 이런 항산화 공강, 여성분들 굉장히 그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또 그럼으로 인해서 좀 염증 때문에 혈압이 좀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C300 정말 중요하죠. 특히나 유산화에서 가장 인증 중에 정말 멋있는 인증 중에 하이브리드 인증이라고 해서 이중층으로 만드는 알약 기술이 굉장히 정말로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포도씨 수출물과 비타민C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서 항산화, 염증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됐고, 아까 마이스토리 소개해 드렸듯이 그때 당시 저는 왼쪽 다리를 자를 뻔했습니다. 병원에서 이 염증을 잡지 못하면 당신은 더 이상 걷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내 생전 28살 청년 몸 중에 당신의 몸이 최악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정말 C300을 정말 많이 먹었고요. 그때의 경험을 잠깐 얘기해 드리면, 제 다리를 온전하게 정상으로 돌리는데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염증으로 변한 그 괴사된 피부를 돌리는 데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했었는데, 놀랍게도 유산화 메가요법을 통해서 한 달 만에 그 다리 색깔이 돌아왔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약간의 좀 자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산화라면 다른 회사랑은 좀 다르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자신해서 백신도 조금 늦게 맞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잘 관리해야 하는 항산화 건강, 또 혈행 건강이 또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메가3를 굉장히, 바이오 오메가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알레를 먹고 있고, 특히나 저 같은 체질은 잘 붓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근육형인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오 오메가는 굉장히 잘 애용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00mg을 잘 충족시켜 주면서 헬스팩 안에 조금이나마 부족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저처럼 노동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폴리시를 조금 더 챙겨 드시면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프라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와이프랑 제가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막 건강을 통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어떤 감염률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나 임산부분들에게도 이 프라임은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요. 장 건강입니다. 제가 장 건강에 대한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유산화 장 건강 라인 정말 좋죠. 너무나 좋은 게 많지만 유산화 장 건강 라인은 저한테 진짜 좋은 것 같기도 해요. 헤파시릴과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알로엔즈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세 제품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장 건강을 위해서. 아이고, 안 넘어갔네요. 제가 특히나 알로엔즈를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참 잘 체했던 것 같아요. 뭐만 먹으면 되게 잘 체했고 허기가 항상 지는데 체해 있는데 먹으면 계속 체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계속 체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 기억으로 4개월 동안 그 체기가 안 풀려서 병원을 갔던 기억이 있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피부 바깥으로 발진이 굉장히 잘 나서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때 알게 됐죠. 또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헤파시를 통한 간해독은 정말 필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유산화의 헤파실 같은 경우에는 재생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많은 필드의 고객분들에게 우루사를 드시는 고객분들에게 이게 정말 부족하다라는 걸 좀 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셋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려면 비워야 되죠.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셋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뉴트리밀 좋아하시나요? 반응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혹시 리셋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저는 리셋 다이어트 할 때 다른 분들은 뭐 이 네 가지 맛 중에 뭐 특정 맛이 뭐 별로시다. 저희 스폰서님 바닐라 맛이 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네 가지 다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할 정도로 고객분들은 뭐 못 드신다 그러면 제가 막 뺏어 먹고도 하는데 그 정도로 뉴트리밀 정말 좋죠. 여러분 혹시 비타민을 고르는 방법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단백질 쉐이크, 특히나 식사 대용 쉐이크를 고를 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영양 혹은 밸런스? 그렇죠. 밸런스도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저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칼로리. 저는 칼로리가 너무 낮은 쉐이크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영양이 부족할 수 있죠. 당연히 영양 밸런스도 잘 맞아야 되고요. 바쁜 현대인들은 식사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바쁜 현대인들은 정말 사 먹는 게 고민이에요. 그죠? 저희 이 강의 끝나고 나가서 밥 먹으러 고르는데도 굉장히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바쁜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고를 때는 식이섬유가 같이 함유된 단백질 쉐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백질의 대사에도 정말 도움을 많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간 건강에 정말 큰 타격을 이루어진다고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유산화 이외의 다른 회사들 중에는 식이섬유를 포함하지 않은 단백질 쉐이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비교 분석을 좀 해줄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 프로틴 플러스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웨이 프로틴에 있는 유청 부분이 단백질로서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성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요구르트, 요플레 많이 만들어 드시잖아요. 그때 유청 부분을 없애시는 분들이 많아요. 플레인 요거트가 그런 대표적인 예죠. 근데 제가 본사에 확인을 해봤더니 웨이 프로틴 플러스의 그 성분은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제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그 유청에 있는 좀 부작용이 심하실 수 있는 알레르기성이 있으신 고객분들에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모르시나요? 이거 퀴즈인데 맞히시면 상품이 있는데. 진짜예요? 왜 거짓말로 보이시는 것 같지? 웨이 프로틴과 소이 프로틴의 차이는 무지방과 저지방의 차이죠. 그죠? 그리고 대두단백과
단백이기 때문에 근육의 활성도를 높이는데 두 가지의 밸런스는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웨이 프로틴과 소이 프로틴, 특히나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백질의 함량이 부족하신 분들, 근육의 함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소이와 웨이를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1대1로 드시게 해서 그분들이 좀 드시면서 이게 조금 좀 어렵다 그러면 시간을 갖고 양의 조절을 통해서 웨이 프로틴과 소이 프로틴의 양을 나중에는 이제 정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단백질 향상에 되게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의 얘기를 제가 지금 많이 하는 이유는 최근에 아침 방송 보시나요? 아침마당 보시나요? 왜 안 보세요? 저 되게 좋아하는데. 생생정보통 혹시 보시나요? 일주일에 혹시 생생정보통 아침마당 보시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단백질에 관한 방송이 나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조금 달라요. 콜라겐, 아미노산, 그리고 뭐 면역력, 뭐 단백질, 그리고 혹은 허벅지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의 이유는 근육과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이 단백질 함량의 식사가 부족하고 지방에 그리고 트랜스 지방에 많이 익숙하죠. 우리나라 어떡하죠? 아까 동영상 보셨죠? 식용유 알면서도 드시죠. 그죠? 뭘 드셔야 될지 모르겠죠.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까날류유 드시지 마세요. 까날류유. 까날류유와 식용유를 드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콩을 가열하잖아요. 이걸 가열류라고 하거든요. 가열류를 1차 가열을 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핵산이란 게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핵산 아시나요? 잘 아시죠? 여기 유산화 하시는 분들만 있어요. 핵산 아시죠? 핵산 잘 모르시겠지만 1급 발암물질 중 하나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몸의 면역력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식용유를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핵산이 포함된 식용유가 우리 주위엔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 있으시냐면 통조림에 있어요. 참치 통조림, 캔 통조림에는 무조건 까날류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드실 때는 까날류유를 좀 걸러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 퓨레라는 기름도 있고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포도씨 그리고 해바라기 씨유는 다행히도 가공을 하더라도 조금 그런 핵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고 해요. 이미 식용유와 까날류는 트랜스 지방이에요. 우린 그 트랜스 지방을 한 번 더 가열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걸 더 때려 붓는 거죠. 알면서도 먹는다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파이버즈 플러스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그때 당시 염증 반응이 많았을 때 정말 붓기가 심했었어요. 특히나 다리 붓기가 정말 안 빠졌는데 파이버즈 플러스를 하루 4번을 먹다 보니까 그 붓기가 보름도 안 돼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 차전자필 식이섬유를 조금 조절해야 되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론 유산화는 정말 고품격의 가장 최고 등급의 식이섬유를 사용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양의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성장기 어린이 같은 경우 식이섬유를 너무 과용으로 먹게 되면 칼슘을 가지고 나간대요. 식이섬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칼슘을 가져가면 당연히 키의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특히나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께서도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활용해서 드시게 되면 골다공증 유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스폰서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그리고 그분과의 좀 이야기를 통해서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알면서 계속 먹는다고 하잖아요. 자, 보이시나요? 이 피라미드 지금 보시면 주 1회, 주 2회 식품들 보이시죠? 자, 보면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저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심지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고기 회사 취직한 적도 있어요. 진짜. 주 4회 고기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전설 찍고 나왔잖아요. 기숙사에 있는 냉동실을 제가 다 먹고 나왔어요. 고기를. 정말로. 너무 맛있어서 고기를 진짜 그렇게 다 먹을 정도로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들보다 염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안 좋은 걸 너무 잘 먹은 것 같죠?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참 자제를 많이 시켜주시는데 보면 여기 당류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하죠. 우리 왜 당류가 왜 중요할까요? 내분비계의 교란을 일으켜서요.
골다공증, 그리고 관절염에 굉장히 특화되고요. 특히나 우리 지금 리셋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리셋 다이어트 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단호박 고구마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단호박과 고구마는 과당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체지방을 계속해서 늘리고요, 몸의 기운을 없애고요, 계속해서 과식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리셋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좀 뭔가를 좀 간식을 드시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소를 드시게 하거나 건강한 기름 있죠. 지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탄단지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코코넛 오일이라던가 그런 유의 기름류를 좀 사용하게 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영양학적으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특히나 저는 주 3회 생선을 좀 자주 먹는 것 같고 야채를 진짜 많이 먹어요. 최근 들어서 야채를 좀. 그런데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근데 몸이 왜 그러지? 물론 지금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전에는 더 심각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한번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이게 144kg인가요? 148kg인가요? 이 신발 있죠? 제가 원래 전직이 과일 노점 장사했었어요. 그래서 하루 3시간 잤는데 저 신발 참 애용했었어요. 왜냐면은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신발끈을 못 묶어요. 이게 조이는 신발이 편하니까 이렇게 빼서 벌크를 해서 최근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저는 좀 왕자랑은 인연이 없더라고요. 못 만들겠더라고요. 왕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얼굴이 너무 커서 추팝추스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제 건강에 제가 만족하는 선에서만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찍긴 할 건데, 아까도 바디 프로필을 얘기했지만 전 좀 달랐어요. 유산화를 만날 때의 기회가 좀 달랐고, 유산화를 전해줬던 사람 또한 저와 친하지 않았죠. 근데 그 사람의 간절함이 유산의 가치를 보고 했고, 그 사람의 가치가 우리 함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저 말장난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함께 우리에 갇혀 있지만 가치를 공유하는 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재 개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스폰서님 이런 개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그 되게 좋아해요. 말장난 되게 좋아하시는데, 끝으로 저에게는 스폰서님께 한 말씀 드리면, 끝으로 저에게는 그 허우적대던 파도 위를 육성권 크루즈로 다가왔던 스폰서님은 저에게는 그때는 굉장히 고마운지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항상 고맙다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지금도 항상 투닥대는 스폰서님과 동생이자 형이자 좀 가족이긴 한데, 그러면서 좀 제가 많은 배움을 항상 얻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되게 빠돌이거든요. TV 되게 좋아해요. 혹시 별그대 좋아하시나요? 별그대 혹시 아시나요? 별그대 모르시네요? 전지현 김수현을 모르시네요? TV를 안 보세요? 리더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오늘도 지금 듣고 왔는데, 유산화를 만날 때 저의 마음은 그 노래가 가사 같아요.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유산화를 만나기 전후는 너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